자, 이번에는 운동 따라하기의 위험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위험성. 자,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운동을 어디 가서 차근차근 배워서 하기보다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동영상을 보고 운동을 따라 한다거나 또는 또 헬스장에 가서 이제 눈치껏 이렇게 보고 이제 운동을 따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 따라 하기가 왜 위험한가 하면은 지금 있는 대부분의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전문가들을 위한 운동이요. 전문가를 위한 운동이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로서 헬스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일반인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제 헬스 선수를 위한 운동이랍니다. 근데 일반인과 헬스 선수는 그 운동을 하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선수는 이제 뭐 국내 각종 헬스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는 걸 목적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뭐 미스터 올림피아 이런 데까지 나가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헬스 선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운동을 하다가 그쪽에 소질이 있다라면 그런 길을 가시는 분이 많겠지만은 대부분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요. 그래서 선수가 되려는 분하고 나중에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분하고는 목적이 틀리므로 운동에 하는 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전문가가 하는 운동은 헬스 같은 거 보면은 어쨌든 근육의 크기를 키우고 근육의 크기가 크면서 동시에 근육의 선명도가 잘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궤도를 좀 벗어나서라도 근육의 선명도를 이렇게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관절이나 근육의 궤도를 벗어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리가 따르거든요. 다시 말해 인대나 관절에 통증을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그쪽을 좀 다칠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다 다치는 이유가 전문성을 강구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영역을 넘어서 좀 과한 극한까지 밀어붙여버리는 이런 사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죠. 이 사람들 이게 호구지책이니까 운동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인이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먹고 사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에 도움되고 몸을 좀 자유롭게 사용하고 자기가 회사나 공장 또는 가서 그 노동량을 소화하고 이럴 정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운동과 전문가의 운동이 구별되어야 하고 근데 묘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구별되지 않아서 일반인이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의 운동을 따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어깨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 겁니다. 어떤 운동하려면 어디 아프다. 그러면 또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헬스장이라는 뭐 퍼스널 트레이너가 있어서 이런 사람들의 지도를 받고 운동을 하면 좋은데 또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 군데 이제 뭐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돈을 쓰는데 사람들이 운동을 배우는 데는 돈을 전혀 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요. 사실 운동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이어나가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인데 이쪽에서 이제 돈을 아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건강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제 헬스 선수를 기준으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 선수가 하는 것은 근육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 좀 더 무리한 동작을 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여자와 남자의 체형의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남자나 여자나
농업 시대니까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꼬부러진, 그죠? 꼬부러진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대부분 허리가 꼬부러져서 이제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정상 범위 내에 있는데 지금은 남성은 이렇게 약간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성격의 몸을 가지고 있고요. 여성은 오히려 반대로 배를 앞으로 내는 형태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을 보니까 아 남자는 본래 앞으로 구부러지는 허리가 구부러지는 성격이 있고 아 여자는 그냥 일자이거나 허리가 뒤로 젖혀지는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녀의 허리가 벡터가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틀린 벡터를 무시하고 여자에게는 남자보다 뭡니까? 운동을 가볍게 시킨다고 가볍게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해 버리거든요. 만약에 남자가 어떤 아령을 10kg를 든다면 여성은 5kg를 들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것은 운동의 강도만 줄이는 것이지 이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의 효과, 운동의 진정한 효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운동을 한다면 신체 구조에 맞게 신체 구조에 따른 기능에 맞게 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동을 하는 중에 다치거나 또는 운동을 하고 나서 그 몸이 너무 피곤한 거야. 그죠? 만약에 그 피곤함이 명령현상이면 괜찮은데 뭐 이상하게 가부하 걸려서 피곤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고 중간 정도에 때려치워 버린단 말이에요. 여성이 또 이렇게 약점이 뭐냐 하면은 저 앞에서 이제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여성은 남성과 달리 호흡이 딱 흉식 호흡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흉식 호흡이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한 선수라도 여성의 경우에 흉식 호흡이 지속돼요. 그러니까 개선이 조금밖에 안 돼요. 이런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성도 이렇게 호흡을 끌어내서 복식 호흡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운동 선수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복식 호흡이 잘 되는 운동 선수는 제가 보기에 유관상으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식 호흡이 된다면 만약에 여성이 복식 호흡이 된다면 모양이 달라지겠죠. 주로 여성들이 보면 이제 힙 보이는데 힙이죠. 힙 이렇게 해서 허리가 남성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보죠. 그죠? 뭐 이렇게 되겠죠. 허리가 남성에 비해서 이렇게 배꼽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은. 근데 이 여성이 만약에 복식 호흡이 됐다면 이 허리가 뒤로 밀려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운동선수를 보면 어떤 선수라도 이 여성의 이 궤도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 여성 운동선수의 근육량이 늘어나고 뭐 신체가 민첩해지고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 있을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궤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에 진정한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특히 여성 운동을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밝혀지고 여러 영역이 많이 밝혀지면 이제 여성을 정확하게 트레이닝하는 기술이 해내겠지만 앞으로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해서 여성을 잘 트레이닝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저는 그 사람이 최고의 트레이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여성에 접근하는 방식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게 운동 따라하는 위험성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이 그 전문가들이 이제 운동을 시작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흘러오는 건데, 전문가의 목적과 일반인의 운동하는 목적이 다르고도 운동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내가 주장을 하면서, 특히 여성과 남성과 비교해서 여성의 신체 구조의 특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남성 신체의 특이성이 있고, 남성 신체는 괜찮은데 여성 신체의 특이성은 음만하게 또 다른 이론 논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운동을 조금 배웠어. 뭐 헬스장은 퍼스널 트레이너 있잖아. 그죠? 이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죠. 프로그램, 그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걸 배웠어. 나중에 이 PT가 끝났는데 자기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분인데 좀 PT 하시는 분들 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 잘 되겠죠. 아, 내가 헬스장에 가서 아 이렇게 운동한다는 자기 순서가 있죠. 그죠? 자기 순서. 자, 운동을 하면 이 자기 순서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순서가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을 배워 놓은 거니까 지속성이 있어요. 그죠?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자기 목표가 있죠. 만약에 이렇게 배우지 않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서 대강 하다가 옆에서 하는 사람 좀 따라 하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자기 순서 없죠. 그리고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지속성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표도 애매해. 그래서 운동을 관두게 되잖아요. 그죠? 그 운동 따라 하기는 결국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운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등산이라든가 이렇게 경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 축구 같은 거 계속 할 수 있죠.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매일매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없으면 축구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자기는 못하게 되면 또 따라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우리가 가능한 한 배워서 하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동을 보면은 한 가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뭐 축구를 하는 사람 매일 축구를 하고 또 뭐로 배구를 하는 사람 매일 배구하고 농구하는 사람 농구만 하고 또 테니스 하는 사람은 테니스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가지 운동은 주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 방향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방향만 운동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향은요. 다른 방향은 운동이 안 돼요. 그리고 만약 여러 가지 운동을 한다면 주 방향도 있고 보조 방향이죠. 보조 방향이죠. 그래서 신체 여러 영역이 운동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쪽이 소위 말하는 저런 운동 형태가 되어버리는 뭡니까? 뭐라 그래요? 뭐죠? 서킷 트레이닝 형태가 되는 거죠. 아래 같은 거. 우리가 다양한 운동을 하면 이제 서킷 트레이닝 형태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단방향 운동인데 이게 나중에 병이 될 가능성, 신체 활성도 높지 않아요, 사실은. 신체 활성이 높지 않다고. 근데 이 서킷 트레이닝 자체는 신체 활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것은 천지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운동을 하지 마시고 다방향의 운동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운동을 한다면 뭐 축구만 계속 하지 말고 가끔 농구도 해주고 또 농구만 계속 하지 말고 가끔 권투도 해주고 이렇게 다방향의 운동을 해줬을 때만이 우리가 신체 균형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과 관련돼서
한 가지 생각해보세요. 왜 전방향으로 해야 하는가?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드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녀 상렬 지사시에 한 점이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마주하는 것은 한 점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취하는 자세, 이 남자가 취하는 자세 무궁무진하죠. 하나의 점인데도 뭐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거기서 수백 가지, 뭐 수천 가지 뭐한 수백 가지 동작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동작을 나올 수 있게 할 수 없죠. 아니, 헬스를 하더라도 이게 일반적으로 가지수 하는 게 2, 30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는, 그래서 이처럼 헬스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렇게 다양한 동작을 취해야 되지. 취한다. 자, 일정한 원리를 알면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운동을 다양하게 하게 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지. 이 한 가지 방식으로 가지고는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한 한 전문가에게 운동을 하나씩 배워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뭐 탁구 같은 것도 이렇게 가르쳐 교육하는 사람이 더 그러더라고요. 뭐 헬스 같은 건 헬스는 특히 한번 배워볼 만하죠. 왜 그냥 평생 사용하잖아요. 그죠? 평생 하잖아요. 그죠? 저 배워서 그때부터 필요한 게 뭡니까? 유튜브죠.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가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운동 원리를 배우고 또 뭐 과거에 PT 받았던 분에게 부탁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의견을 물어보서 하면은 운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우리는 다양하게 하고 자기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유튜브 보고 따라서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라는 것이 오늘 강의입니다. 예, 수고하십시오.